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피터라고 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8년 정도 사역하고 미국의 미드웨스트라는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1년간 있으면서 리더십을 가르쳤고요. 존 맥스웰 리더십 코치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미션 이런 거를 구현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학생으로 영어 트랙에서 듣고 있고 이렇게 또 강의도 맡게 됐습니다. Effective Communication과 또 리더십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리더십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리더십은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워렌 베니스라는 그 리더십 학자가 850개 이상의 리더십 정의가 있다. 근데 그게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네. 존 맥스웰이 리더십을 아주 심플하게 정의했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 리더십이 이제 영향력이 퍼지는 것이 이제 리더십으로서의 아,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워렌 베니스라는 아까 얘기한 그 리더십 학자는 리더십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전과 어떤 이상, 어떤 목표, goal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이 리더십이다. 스티븐 코비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은 한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과 소통하여 그들이 그들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가치와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게 한다는 것은 보고 또 실현하는 것까지 연결되겠죠. 리더십을 제가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저는 내적인 리더의 내적인 캐릭터와 또 리더의 외적인 어, 뭔가 실현, 구현, 그렇죠? 그 사이에 역동적인 작용, 뭘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journey라고 표현을 하죠. 한 여정으로 보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요즘은 이제 리더십을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저랑 그렇게 리더십을 공부하면서도 한번 리더십에 관한 한 여정을 이제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6가지 요소로 리더십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리더의 약자로서 제가 표현했는데요. L-E-A-D-E-R. 그래서 L은요, 레벨. 리더십도 레벨이 있다. 리더십도 레벨이 있다. 두 번째 E는요, effectiveness. 그래서 효과성. 리더는 효과성을 가진다. attitude. 리더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가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DER은 뭐 모든 리더에게도 해용되지만 특히 저는 성경적인 리더들이 더 갖춰야 할 또 성경적인 리더의 비전들을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leader has levels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일까요? 1단계 리더, 2단계 리더, 3단계 리더, 4단계 리더, 5단계 리더가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맞아요. 존 맥스웰과 짐 콜린스. 짐 콜린스는 이제 리더십 학자는 아니지만 이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에서 가르치고 기업을 컨설팅하는 세계적인 학자면서 그
실천가인데 여러분 그 짐 콜린스가 5 level leader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Good to Great이라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인데 아주 비전 기업 15년 이상을 쭉 성장하고 그리고 후계자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그 다운되지 않고 성장했던 그 기업들을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리더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5단계 리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짐 콜린스 5단계 리더. 그리고 존 맥스웰도 5단계 리더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의미심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약간의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1단계 리더는 이분의 관점은 이거예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돼서 이상적인 리더가 되는 과정. 처음부터 리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말단 사원이든 구성원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유능하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짐 콜린스는 존 맥스웰은 오히려 이제 포지션을 얻은 리더의 여정에 초점을 둡니다. 한 리더가 지위를 얻음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리더까지 되는 과정을 1, 2, 3, 4, 5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 콜린스는 첫 번째가 능력이 뛰어난 개인, 두 번째가 합심하는 팀원. 합심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팀원. 세 번째는 이제 역량 있는 관리자. 네 번째는 유능한 리더. 다섯 번째는 5단계 리더. 근데 이제 5단계 리더가 뭐냐면 개인적인 겸양, personal humility, 그리고 직업적인 의지, professional will,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비전 기업의 리더였다 표현을 합니다. 이제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 좋죠. 퍼포먼스도 좋고 이제 성과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에게 공을 돌리거나 또 회사를 위한 세크리파이스 이런 것들이 탁월한 거죠. 자기에게 공헌을 돌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세크리파이스 정신이 투철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이제 존 맥스웰하고 이어집니다. 한번 존 맥스웰하고 비교를 이제 도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존 맥스웰은 포지션. 첫 번째 단계는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지위를 얻기 전에는 사실은 1단계야. 지위만 얻으면은 내가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주 1단계적인 리더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 또 그런 나라들은 이제 포지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일 낮은 차원에 그러니까 이 포지셔널 리더가 있는 회사 그 정도 높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그 회사는 직원들이 퇴근하기 바쁜 거예요.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은 리더의 눈치를 보면서. 근데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관계가 있고 리더의 위치를 허용하는 거죠. 그 팀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존 맥스웰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production, 그래서 성과까지 내는 리더. 성과를 내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대단하다. 그 사람이 열매가 있네. 또 할만하네. 이런 식으로. 네 번째는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디벨롭하고 인력 개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거고요. 마지막 5단계는요. 존경을 받고 또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거쳐온 사람. 그러면서 존경받는 넬슨 만델라, 간디, 그리고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예수님, 뭐 사도 바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리더를 같이 공부해 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이 올라가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더십의 능력은 한 개인의 효과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면서 이제 효과성으로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존 맥스웰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리더의 리더십 효과성의 레벨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뚜껑의 법칙, 뭐 수준의 법칙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리더들이, 또 리더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밖에 없으면 조직이 성장을 해도 5레벨 이상으로 성장, 아무리 노력을 10으로 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 부피와 뚜껑을 전체를 다루는 그 리더십의 영향력을 표현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효과성이에요. 효과성은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래서 성공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효과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인데, 이 effectiveness, 이거는 production과 production capability의 균형, 그리고 서로 조화로운 조화를 말합니다. production이라고 하면은 성과라고도 볼 수 있고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 동화 들어보셨죠? 거위가 너무 잘 황금알을 낳아가지고 놀라고, 또 그리고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결국에는 이 거위도 잃고 프로덕션, 그래서 황금알도 잃게 되는, 두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균형 잡히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너무 프로덕션만, 너무 생산품만 애쓰려 그러면은 프로덕션 케이퍼빌리티, 생산 능력에 있어서의 이 하락을 막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조직도 그렇고요. 한 개인의 효과성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산품, 그렇죠? 산품까지도 아주 질이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코비는 이제 효과성, 그리고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더십의 한 개인이 리더로서 되는 과정, 또 어떤 효과적으로 자신의 어떤 비전을 리얼리티, 현실화되는 과정을 7가지 습관화시켜서 패러다임화 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의존성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의존성. 그래서 서로 의존의 또 다른 형태는 책임 전가죠.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리더로서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어떤 주도성, 책임성들이 늘어나게 되죠. 첫 번째가 그래서 주도성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be proactive. 두 번째는요, 사명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들, 사명과 어떤 비전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선순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렇게 해서 의존성에서 독립성, 인디펜던스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만큼의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서는 효과성을 보유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함께 서서 공동체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목표를 이루는,
효과성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목표를 이루는 방향과 또 효율성까지도 같이 결합된,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윈윈, 서로 승리하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승승의 패러다임. 다섯 번째는 먼저 듣고 설득시키는 그 패러다임. 여섯 번째는 함께 힘을 합쳐서 최고의 결과와 효과를 내는 synergize. 예. 일곱 번째는 쇄신하는 겁니다. 서로 전인적으로 회복되고 전인적으로 사람이 이제 리뉴얼 해야 되겠죠. 쇄신되는 그것입니다. 우리 첫 파트 1의 마지막은요, attitude입니다. attitude는 우리 리더가 지위를 넘어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의도적으로 성장하고 섬기고 균형 잡힌 태도를 추구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그리고 관점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 리더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의 악수가 고기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리더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또 효과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미셔널 리더십에서 나오는 폴리센트릭 리더십, 그래서 복수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자요, 교사요 이러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역할이 나왔는데 온전히 한 사람만의 어떤 탑 리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적인 어떤 그런 리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화롭게 함께 이뤄나가는, 그것도 사실은 오픈 애티튜드죠. 열려있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권위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쉐어하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리더십.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